노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가 계속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임 실장 말고도 도전자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임종석 실장 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내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본인은 생각 없다고 하지만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3선 도전을 좀 선언을 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휴. 신문 주류에 포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은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거기다 오늘은 정청래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저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좀 뺀 분들도 있어요. 좀 죄송한데 네. 지금 저분들 말고도 서울시장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장 기자님, 우리가 소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친문 진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면 3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원 시장한테 안 주려고 하는 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원들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네. 저도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류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취재를 해보면 예. 우선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을 하고 또 대선을 가려는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컨대 3선 시장을 하게 되면 3선으로 끝내야지 또 대선을 가는 것은 무리 아니냐. 고로 예. 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도전자들이 있긴 한데 거기 빠진 민병두 의원도 민병두 의원도 있죠. 아까 있는데요. 노 기자가 설명한 네, 것처럼 설명한 그 사진을 분이죠. 다 넣을 수가 올 없어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어찌됐든 인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지도도 떨어지고 서울 시민들한테 인기도 없기 때문에 이 구도 속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NS 스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도전장을 던지고 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선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친문이 단체로 누구를 밀고 단체를 누구를 비토하고 그러진 않을 이러지는 것이다.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판단에 따라서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장 기자께서 정청래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오늘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을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정청래 전 의원이 이런 SNS를 어제 올렸는데요. 마라톤 경기에 1등할 만한 사람만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페이스메이커도 필요하고 순수한 참여 정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박원순 시장에게 공천을 안 주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좀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정청래 전 의원 하면은 20대 총선 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당이 승리하게 돕겠다라고 하고 손혜원 의원을 현재 마포을 지역구죠. 그렇죠. 예, 자기 지역구에 손혜원 의원을 추천을 해서 결국 당선까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희생이 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박원순 시장도 친문도 아니고요. 그런 외부적인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장에 3선을 도전하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 노 기자 보니까 친문 진영에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서울시장 3선 하지 마시고요. 저기 경남지사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실제로도 좀 의견이 전달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웬 경남일까 하실 텐데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아, 창녕 출신. 네, 저기 유명한 분들 많아요. 박영선, 홍준표 많은 분들이 경남 창녕 출신인데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박 시장이 영남 사람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 가지셔야 되고 대선 주자로 발돋움을 하시려면 당을 위한 희생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3선 말고 경남지사로 나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약간 정설처럼 굳어져서요.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많이 받고 박원순 시장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약간 난감한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장 기자님. 만약 네.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경남지사 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저 말이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윗선의 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또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의도 정치권 이제 선거 앞두고는 항상 여러 기획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기획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를테면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삼선을 하지 않고 대선을 도전한다고 한다면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헌신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경남으로 출마를 해서 지더라도 꼭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박원순의 어떤 정치 씨앗이 되어서 대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획이 있는 거예요. 예. 여의도 안에. 예. 근데 이 기획에 박원순 시장이 공감하고 동의해서 그래 그럼 경남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예. 아니고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삼선 도전으로 마음을 굳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있는 첫 번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여의도에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압도적이면 예. 아마도 다른 군소 후보들이 전부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의 후보 누구라도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의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예.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 쪽을 권유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100%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경남지사 차출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시장님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한 생각합니다. 군데 정도. 네. 박원순 시장은 경남지사 저는 생각 없습니다. 서울시장 삼선 도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원순 시장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인사가 노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그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성과 평가회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시정 운영 성과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 매기는 건데 예. 실제로 시장과 도지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도 답을 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8일 날 지난 금요일에 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로 예정이 잡혀 있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조실장을 대신 내보내고 오지 않았거든요. 안 왔어요. 안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불출마에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사실 두 사람이 비교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뭐 두 사람이 당장 뭐 지사 3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잠재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는 행보가 매우 대비되고 있어서 좀 더 그런 비교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민주당 내 이제 중진 의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안희정 의원은 3선 대신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고 하면 뭐 재보선 출마라든지 아니면 그냥 원내에서 당대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능성에서 돌파구를 찾는데 박원순 시장은 너무 손쉬운 길만 고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사실 박원순 시장도 당연히 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희정 지사와 비교가 돼서 더 약간 행보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광역단체장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안 왔다는 거는 나 평가 안 받아도 됩니다. 고로 안희정 지사는 나 충남지사 3선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장 기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안희정 지사는 송파, 노원, 천안 뭐 등등 재보선 내년 6월 지역구 얘기가 벌써 나와요. 네. 뭐 요 세 지역 중에 한 곳을 놓고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는 것도 전 도움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지역에서 그 광역단체장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이지만 국회에서 의회 경험이 없으면 그 사실 대권이라는 큰 꿈을 가진 분이 제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초선이라도 국회의원은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 의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전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뭐 이런 건데요. 안희정 지사의 경우에는 제가 취재를 해봐도 아마도 당대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로 마음을 굳힌 걸로 알고 있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네. 충남지사 출마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예. 경우도 이제 충남지사 출마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이제 주변에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희정의 길 그리고 박원순의 길이 조금 그 다른 차원에서 근데 뭘 편한 길을 고수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두 사람의 정치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권을 바라보고 하는 길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 기자가 얼마 전 안희정 지사를 직접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좀 분위기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말을 아끼면서도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연말쯤에 혹은 내년 초쯤에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그 당시에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떻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다음 뭐 행보는 어떻게 좀 결정하신 거예요? 좀 혹시 결정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예, 연말 연초쯤에 적절한 시점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적절한 시점에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혹시 공개를 아무래도 하실지. 도지사였기 때문에 도에서 공식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연말 연초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강 기자가 안 지사를 좀 접촉을 해봤는데 다시 좀 돌아와서 노 기자 어떻게 보면 뭐니 해도 지방선거의 꽃은 서울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권에서는 지금 여당은 서로 하겠다고 줄 다 서 있는데 야권은 그럼 어떤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는 겁니까? 홍준표 대표가 사석에서는 다 구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주변에 물어보면 누구 구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이름이 흘러나오는 인물이 몇 명 없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은 아까 저희가 이제 그 그래픽 한 판에도 못 넣을 정도로 후보군이 많은데 지금 사실은 거론되는 보수 주자로는 황교안 전 총리가 가장 조금 많이 거론되는 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홍정욱 전 의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칠막칠장이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네. 뭐 상당히 좀 이제 그 임팩트가 있었던 정치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젊은 배우 보수, 남궁원 씨의 아들이죠? 네, 젊은 보수 주자로 홍정욱 그 전 의원이 거론되고 김병준 전 총리도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본인들에게 접촉을 해보면 오늘도 제가 홍정욱 전 의원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뭐라고 해요? 요즘에 좀 사업을 하느라 바쁘고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를 못했다고 TBS 구호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그 M본부 사장님으로 최 사장님이 되셨다면서요? 그분? 나한테 부숙 다가와서 물어봤던 분. 언론 장악의 주범이란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분. 사장 되셨구나. 블랙리스트였는데. 그 쫓아냈는데 이유도 없이. 근데 돌아왔어? 사장님이 됐다. 이야. 죽겠다 진짜 나. 죽겠네 진짜.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다 내가 진짜. 당연히 그러시겠지. 주범이신데. 주범이 뭐. 응? 아이. 지난 세월 언론사를 망가뜨렸던 굴욕의 역사. 뭐 벌써 그런 식의 다큐도 많이 하던데 그 MB님도 같이 보시면 아마 추억이 새록새록 하실 겁니다. 근데 메인 앵커는 양치하러 갔나? 안 오대? 바뀐 거래요. 아. 그 이번 판에 MB님도 직접 지원 한번 해보시지. 뭐를? 그 스케이트장 보내달라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부로 스케이트장 관리를 맡게 된 만나면 좋은 MB입니다. 좋다. 좋기는 무슨 나한테 전공이란 게 있어요. 아, 뭔데요 전공이? 난 눈 치우고 그러면 안 돼. 난 치우는 쪽이 아니야. 내 전공은 어지럽히는 거야. 그래 뭐 어지럽히는 전공 그 하나만큼은 아주 진짜 잘 살리셨어. 잘 살렸잖아. 난 이게 능숙해요. 그동안 얼마나 내가 쟤들을 어지러놨니? 저기 내가 치워줄 줄 알았지. 아니 나는 같이 어지를 줄 알았어. 에이그 에이그 웃으면 나요. 우냐 그럼? 어이구. 언론 정상화가 가장 무서웠노라고 이젠 고백할 시간입니다. 안 해. 그런 거 왜 하나? 어이구. 아직도 나의 지원군은 많아. 나를 갖다 잘한다 좋아해주던 사람도 24시간 뉴스하는 채널에서 싸장으로 내정도 되고 그렇지. 그 밖에도 변화를 모르는 보수 매체들도 많고. 그러니까 믿고 같이 가는 거지.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어디냐. K본부는 아직 파업 중이죠?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철지난 정권의 어떤 정권의 나팔수와 어떤 방송의 주인 그리고 시민의 권력 이 양쪽이 붙으면은 이건 이 싸움 누가 이기겠습니까? 시민 몇 대 몇? 5대0 5대0 아웃 5대0 아웃. 아 왠지 무슨 사람 이름 같냐 5대 빵으로 하자 이상하다 너무 그럴까요? 지쳤지 풍자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 풍자는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렇지. 5대 빵 아웃. 아웃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이젠 아주 힘이 세져 갖고 많이 달라졌어 예. 이럴 줄 알았으면은 우리 어떻게 했어야 돼? 더 눌러놨어야 돼 우리가 이게 똑바로 안 한 거야 참 너무 설렁설렁 해가지고 그 바톤 넘기 온 건데 말이야 그걸 똑바로 해야지 그 오늘이 하지도 못한 제일 말이야 춥대요.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에이 이 멀어요. 들어갑시다 문 열어요. 에이 아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냐. 물론 해마다 다사다난 소리들은 늘 했지만 올해는 못 이겨. 그러니까 올해를 이길 순 없다. 그 어떤 해도 다사다난으로는 올해를 이기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탄핵과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돌아보면 정말 엄청나게 크고 엄청난 참 스펙타클한 어떤 드라마가 아니었느냐. 드라마 좋아합니다. 굉장한 드라마였습니다. 가결된 지 저 1주년 됐대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받아야 할 축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넣어두세요. 안 해요. 갖고 가요. 넣어도. 에이 참. 자, 넓게 한번 보자고. 이 싸움 넓게 보자고. 넓게 보면은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그래도 끝장이 난 거니까 이게 이 나라를 위해서는 다행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준비한 거니까 그냥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제가 이건 받을 테니까. 많이 받으셨네. 엠비님은 이거 받으실래요? 어떤 거? 어차피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으니까 그 엠비님이 올해의 대미를 한번 장식합시다. 대미 어떻게? 탄핵, 대선, 엠비님 포토라인. 에이 진짜. 아이 그림이 그냥 딱 떨어지네. 그림과 술에 왔네 지금. 지금 어디다 대고 붓질이야. 그런 거 아니야. 모두가 원해요. 순리에도 맞고. 그건 일단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이건 어렵다. 그래요? 사이버사 정치 개입이랑 다스 수사. 이 아직도 더 해야 되고 이거는 정보원 여론 공작 수사는 얼추 된 것 같던데. 혐의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부를 거야? 묶어 한 번 불러야지? 아이 묶지 말고 한 건당 하나씩 그때마다 여러 번 그 포토라인에 서시는 건 어때요? 안 돼. 왜요? 그러게 너무 많아. 아 많아. 매일 출근해야 돼.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 어려움이 있구나. 묶어 세트로 해다 몇 년 걸릴 텐데. 아이고. 건당 하나씩 일일이 조사받으면 내 평생 조사 다 못해. 조사받다 늙어 내가. 젊어지진 않아요 어차피. 그 말을 또박또박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 말년에 대한 예우를 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그 예우를 갖춰주시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진짜 많이 늘었다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책 봐요? 그 책 좀 보지 마. 본인만의 매력을 살려. 왜 갑자기 이거 따지는 식으로 사람이 바뀌나? 책을 보나? 신경질도 늘으셨네. 이렇게 막 이렇게 쪼여오는 게 느껴지시나 봐. 안 느껴져? 응? 안 느껴진다고. 저는 지금과 같은 이런 감정 프레식 정치 보복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세력들이 심기일전했어. 다시 한번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옛 영광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그런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없더라고. 아직 내가 못 찾았어. 찾고 있는 중이니까 곧 내가 찾아볼게. 그게 찾아지려나 모르겠네. 쭉 봐도 일야당도 지금 뭘 해도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어떤 소멸 직전에 있는 콩가루가 아니냐. 응? 가루로 흩어지기만 하지 뭉쳐지는 않잖아 당초에 이거. 저쪽 국당도. 거기지. 근거도 없는 그 DJ 비자금 폭로했던 분이 그 당에서 최고위원으로 있었다는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박 의원 그분이랑 친하시죠? 그게 이제 내 안 친한 사람이 어딨어. 다 그런 거죠. 위알도 얻을지지. 응? 위알돌? 위알도 월더라고. 난 모두를 사랑한다.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친이계 마이 브라더스도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저는 근데 확신은 잘 안 돼서 속상하지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예? 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갈 겁니다. 아이고,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아이고, 참 속 타시겠네. 또 자빠졌네. 예, 저를 이렇게 하냐고! 일어나세요. 예. 수고하시고. 내일... 이게 맞나?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왜 이래? 깜짝이야. 그게까지 꼭 해야 쓰겠어? 뭘? 고집 하나는 씌가지고. 왜 장난질이야?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여.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 분명히 좀 전에 원금 밑장을 빼서 궁서스라 되는 거 전마담이 갖고 나한테는 굴림치라 되는 걸 줬을 것이 내 말이 틀려? 틀려. 네 거랑 내 거랑 다 바탕채야, 바탕채. 아, 이것이 바탕채요? 그래. 나는 몰랐지. 양선장 배문 거래장 얼른 출발해! 어딜 또 가려고? 알 것 없어. 하나 도움도 안 되면서 무엇을 맨날 그렇게 자세히 알라고 물어봐. 아기, 도움이 안 되다니 이거 왜 이래?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들어봐.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 입에 나왔으니까. 어떤 대기업 임원이 잘 들었어? 그래. 터키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다가 걸렸다잖아. 터키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공무원. 터키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 반덤핑 조사를 하는데 자기네 회사 좀 잘 봐달라고 터키 관세 무역 부서 공무원한테 뇌물을 건네다가 걸려본 거요. 세상에. 어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그게 뭐하는 짓이야. 내 말이. 그래서 내가 가서 그 인간 아주 썩어 빠진 정신상태 밑장을 확 다 빼버리려니까. 내가 어느 때인데 이러고 앉았어. 양선장 뭐더냐 빨리 출발하려고 문 걸어 잠궈. 아귀. 역시 여차기 하나는 끝내줘.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아니 기계 같지 않아? 저는 기계. 그럼 뭐 또 어쩌려고 그래? 주기자 하려고 그러지 주기자. 주기자한테 알리자를 하는 거 아니야 그지? 들켰지? 주기자. 그래 이미 늦었어. 김이 쭉 빠졌잖아. 한 번 물면 절대로 안 되는 주기자 얘기잖아. 이제는 알아. 안 속아. 이제 절대 안 속아. 근데 주기자는 지금 다스 주인문을 바쁜데 이것까지 물 시간이 없을 것인데?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아니, 전화 둘이 좀 무슨 걸고. 사이야? 무슨 사이길래? 언젠가 밝혀지겠지. 지원자가 막. 주기자.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대기업 임원이 터키 공무원한테 자기네 회사 좀 잘 봐달라고 뇌물을 건넸다. 꼭 이 대목에서 알지. 아, 알아. 물었다지?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그렇지. 놀라웠지. 근데 지금이요. 세상에, 뭐? 이럴 수가. 별말 안 하던데? 아니야. 글쎄 주기자 말이. 그래서 터키 대사관 측에서 우리 외교부에 항의를 하고 아주 나라망신 제대로 당했는데 그 인간은 목격자들한테 발설하지 말라고 입단속이나 시키고 다녔대. 무엇이요? 그 인간 진짜로 안 되겠구만. 세상에. 다들 동작 그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때를 보여줘보려니까 양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전마담 얼른 CD 밑장 빼서 노래 틀어. 출발하자 양선장. 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양선장이 정말 있긴 한 거야? 있잖아 저기. 어디? 저기. 어디? 저 배 저기 선장실. 선장실 비었잖아. 저기 있잖아.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방음이 문이 닫으니까 그렇지. 뭐라고? 잘 안 들리지. 밖에서는. 유진아, 미운 사내.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백이사,
잘하네. 고수성을 가진 아버님이 크게 건어물 부럽다. 장사하셔가지고는 코건어 하다 코건어리 된 코건 여사님. 와우 여사님. 법률사무소로 가시죠. 법률사무소. 좋아. 뭐 법률사무소가 왜 좋아요? 미혼 남성 변호사들 있을 거 아니야. 들이대야지. 고소당해. 고소. 고소당한다고. 요즘엔 상대 의사를 무시하고 들이대면 안 돼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 그리고 남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럼 왜 가? 소리상표 등록하러요. 이제 뿅뿅뿅을 소리상표에 등록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뿅뿅뿅? 소리상표.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 김대희 김준호 씨가 처음으로 케어해 주지 않나. 뭐 밥 먹자. 그때 달라요. 생뚱맞죠. 이 네 가지 뿅뿅뿅을 소리상표에 등록했다고요. 이제 이 뿅뿅뿅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등록하면은 권리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럼 나도 등록해야 되겠다. 백이사 운전해. 이거 등록해야지. 김미력 거잖아. 김미력 거야 이거는. 그렇지. 착각했구나 남의 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선전포고. 리춘희 씨라고 그쪽 분이고 그분이 이쪽에 소송 걸기 뭐 쉽진 않겠지만 창피하지. 그럼 웃음소리는 어떻게? 그럼 까마귀 거고. 까마귀 그러세요. 까마귀가 거지 이거는. 그러면은 확실하게 내가 만든 거. 그거는 이거는 확실하지? 그건 확실하죠. 등록하세요. 하자. 근데 등록비가 더 들 거야. 등록. 그럼 누가 남이 써야지 뭐 돈을 받든 말든 하지. 등록해. 혼자만 써 등록하고. 괜히 등록하고. 뭐 없나? 나? 진짜. 상담 한번 받아봐요. 아무튼 근데 나 뭐 그냥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발음. 발음? 발음. 발음. 틀리는 거. 웃긴 대목에서 틀리는 거. 뭐 그런 거, 뭐 받아줄 수도 있고, 뭐 모르겠다, 그거는. 애매모호해가지고. 가갖고 상담하면서 틀려봐, 발음을. 그러면. 헤드폰을 때려. 퀴즈 내. 퀴즈 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케어해주지 않아. 김대희의 밥 먹자. 컬투의 그때 달라요. 생뚱맞죠.가 뿅뿅뿅 중에서 처음으로 소리상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상업적 권리를 보장받게 된 건데요. 비교적 짧은 시기에 걸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나 구조를 말하죠. 뿅뿅뿅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서식에 맞춰서 그거는 뿅뿅뿅이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뭐? 큰일 났네 같은 것도 주인이 따로 있는 거지. 큰일 났네. 결국엔 따로 있는 거야. 유행은 누가 시켰더라도 유행은 시켰더라도 원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는 우리 게 없어. 뿅뿅뿅에 들어갈 재밌는 오답도 받습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시면 가짜로 쓰고 있으니 뭐. 따라 그 얘기를 왜 해? 이거 그거랑 상관이 없어. 사실이잖아. 이름 얘기 왜 나와? 퀴즈 내. 50원의 1호 문자 샵 연구일 장문 및 사진 연속 100원 카카오톡 메신저는 무료라네요. 노래. 니네 아빠는 배씨인데 너는 왜 이씨니? 그런다며? 노래 듣자. 빨리 틀어. 배씨 정춘회에서 초대도 받았다. 됐냐? 그런 외부적인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장에 3선을 도전하지 않으면 박원순 시장은 어디로 가게 될까? 노 기자 보니까 친문 진영에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한테 이제 서울시장 3선 하지 마시고요. 저기 경남지사로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가 좀 있다면서요? 네, 그런 얘기가 끊이지 않고 실제로도 좀 의견이 전달이 된 걸로 알려졌는데 웬 경남일까 하실 텐데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 창녕 출신입니다. 창녕 출신. 네, 저기 유명한 분들 많아요. 박영선, 홍준표 많은 분들이 경남 창녕 출신인데 실제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친문 중에서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그 박 시장이 영남 사람인지는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기반 가지셔야 되고 대선 주자로 발돋움을 하시려면 당을 위한 희생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3선 말고 경남지사로 나가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약간 정설처럼 굳어져서요. 실제로 뭔가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많이 받고 박원순 시장은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약간 난감한 상황인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장 기자님. 만약 네.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서 경남지사 쪽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는 저 말이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윗선의 큰 명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의도 정치권 이제 선거 앞두고는 항상 여러 기획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기획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이를테면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를 하지 않고 삼선을 하지 않고 대선을 도전한다고 한다면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행정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역에 대한 헌신하는 것도 보여주기 위해서 경남으로 출마를 해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인기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 서울 시민들한테 인기도 없기 때문에 이 구도 속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SNS 스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도전장을 던지고 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그 선거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친문이 단체로 누구를 밀고 뭐 단체를 누구를 뭐 비토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상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식견과 판단에 따라서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장 기자께서 정청래 전 의원 얘기를 했는데 강 기자 어떻습니까?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오늘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박원순 시장을 약간 겨냥한 듯한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습니까? 예, 뭐 정청래 전 의원이 이런 SNS를 어제 올렸는데요. 마라톤 경기에 1등할 만한 사람만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면서 페이스메이커도 필요하고 순수한 참여 정신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박원순 시장에게 공천을 뭐 안 주려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나오는 후보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좀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정청래 전 의원 하면은 20대 총선 때 이제 공천을 못 받았는데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당이 승리하게 돕겠다라고 하고 손혜원 의원을 현재 마포을 지역구죠. 그렇죠. 예. 뭐 자기 지역구에 그 손혜원 의원을 추천을 해서 결국 당선까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희생이 된 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박원순 시장에게 과연 공천을 주겠느냐라는 그런 박원순 시장도 친문도 아니고요. 노 기자 어떻습니까? 사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가 계속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지금 긴장하고 있는 사람이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사실 임 실장 말고도 도전자가 너무 많아서요. 사실 임종석 실장 예.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지내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데 뭐 본인은 생각 없다고 하지만 계속 거론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3선 도전을 좀 선언을 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휴. 신문 주류에 포위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은데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영선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거기다 오늘은 정청래 전 의원까지 서울시장을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섰거든요. 네. 지금 저희가 저기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좀 뺀 분들도 있어요. 좀 죄송한데 네. 지금 저분들 말고도 서울시장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이제 경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장 기자님, 우리가 소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는 친문 진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서울시장 한 번 더 하면 삼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한테 안 주려고 하는 좀 기류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원들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뭐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기류는 지금 이제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취재를 해보면 예. 우선 첫 번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 도전을 하고 또 대선을 가려는 것이냐에 대한 좀 물음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컨대 3선 시장을 하게 되면 3선으로 끝내야지 또 대선을 가는 것은 무리 아니냐. 고로 예. 둘 중에서 하나를 택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내부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도전자들이 있긴 한데 거기 빠진 민병두 의원도 민병두 의원도 있죠. 아까 있는데요. 노 기자가 설명한 네, 설명한 그 사진을 분이죠. 안 올 수가 올 없어요.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박원순 시장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인사가 노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인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그 현직 지자체장을 상대로 성과 평가회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시정 운영 성과 점수가 몇 점이냐 이거 매기는 건데 예. 실제로 시장과 도지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도 답을 하고 자신들의 성과를 홍보를 하고 이랬는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8일 날 지난 금요일에 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갔는데 그 다음 날로 예정이 잡혀 있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기조실장을 대신 내보내고 오지 않았고
왔거든요. 안 왔어요? 안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불출마의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실제로 사실 두 사람이 비교가 많이 돼요. 왜냐면은 뭐 두 사람이 당장 뭐 지사 3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잠재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가는 행보가 매우 대비되고 있어서 좀 더 그런 비교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실제로 민주당 내 이제 중진 의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안희정 의원은 3선 대신에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다른 곳이라고 하면 뭐 재보선 출마라든지 아니면 그냥 원내에서 당대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가능성에서 돌파구를 찾는데 박원순 시장은 너무 손쉬운 길만 고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를 사실 박원순 시장도 당연히 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안희정 지사와 비교가 돼서 더 약간 행보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광역단체장 면접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안 왔다는 거는 나 평가 안 받아도 됩니다. 고로 안희정 지사는 나 충남지사 3선 안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일 텐데요. 장 기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안희정 지사는 송파, 노원, 천안 뭐 등등 재보선 내년 6월 지역구 얘기가 벌써 나와요. 네. 뭐 요 세 지역 중에 한 곳을 녹화할 거라고 보십니까? 더라도 꼭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박원순의 어떤 정치 씨앗이 되어서 대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기획이 있는 거예요. 예. 여의도 안에. 예. 근데 이 기획에 박원순 시장이 공감하고 동의해서 그래 그럼 경남으로 한번 가보자. 라고 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전혀 예. 아니고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으로 마음을 굳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경선을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있는 첫 번째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여의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가 굉장히 압도적이면 아마도 다른 군소 후보들이 전부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구도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다른 민주당의 후보 누구라도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의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경수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한테 저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경남지사 쪽을 권유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100% 확인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경남지사 차출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시장님이 속한 민주당 내부에서 박원순 시장의 경남도지사 차출설이 나오고 있어요.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라고 한 군데 정도. 네. 박원순 시장은 경남지사 저는 생각 없습니다. 서울시장 3선 도전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